진호강 TV. 진호강 TV, 교풍가, 노, 지방, 노땅, 강사, 하, 헐. 영어와의 전사는 제가 영어 공부를 한참 할 때 정말 이 악물고 할 때 그 과정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이걸 찍으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옛날 기억도 새롭고, 그때는 이 영어 때문에 힘들고 뭐 삶이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했었지만,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뭔가를 공부할 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 학습, 이 언어의 그걸 공부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삶 전체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해결책이 있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그걸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삶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공부가 굉장히 싫은, 영어가 싫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미친놈. Uh-oh. 이 책의 저자 전용성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퇴학 경고를 받았고 1분 1초가 아까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학을 받았다. 200명이 넘는 경영학과 학년장으로 머리를 기르고 전기기타와 헤비메탈 그리고 술에 빠져 살던 대학교 때는 형편없는 학사 관리로 결국 학사 경고를 받았다. 긴 방황을 끝내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영어로 돌아온 저자는 목욕탕에서도 카세트 플레이어를 비닐봉지에 넣어들을 정도로 문자 그대로 미친 듯이 영어를 독학으로 파고들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학 2학년 재학 중 영장문 경시대회에서 총장상을 수상하고 3학년 재학 중 이미 강단에 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누구도 가능하리라 생각지 않았지만 결국 미국 땅, 영국 땅 한번 밟아본 적 없는 순수 국내파인 저자는 처음 본 세계 최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인 토익 시험에서 980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를 획득했으며 이 기록은 미국,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쉽게 깨어지기 힘든 기록이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토익 3회 연속 990만 점이라는 믿어지지 않는 기록으로 기네스에 올랐다. 대통령 통역사로 청와대 입성을 꿈꾸던 저자는 그 꿈을 자해반 타이반으로 접고 한국 최대 어학학원인 YBM 시사영어사 어학학원의 종로 본원에서 90만 원이 채 안 되는 월급으로 토익 강의를 시작했다. 강의 시작 7개월 만에 국내외 석박사 강사들이 각축을 벌이는 그곳에서 최대 강의를 전타임 마감시키며 대기업 셀러리맨의 1년 연봉 이상을 한 달 월급으로 받는 초특급 강사로 명성을 날렸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히는 결벽적 성격으로 매 강의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내던 저자는 매월 새로운 내용으로 진행하는 주중 주말 학원 강의, 인터넷 방송 강의, 실질적 정보 제공을 위한 매월 토익 시험 응시, 책 저술 등으로 자신을 혹사하다가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 반신불수 또는 사망에 이르는 뇌출혈을 의지 하나로 이겨내고 다시 선 저자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이루려 최선과 진실을 담아 하루 15시간 이상 저술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최고의 완성도를 갖춘 책들의 저술을 위해 저자는 지금도 매월 토익 시험을 치르며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계획된 모든 책들의 저술이 끝나는 대로 강단에 서서 더욱 열정 가득한 강의를 할 예정에 있다. 용기 지중물. 승전욕상 전. 용이 어찌 연못 속의 생물이겠는가?
번개를 타고 하늘로 오르려 한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때가 오면 꿈을 펼쳐 보이리라는 뜻의 삼국지에 나오는 글귀로 철없던 시절부터 지금껏 수천 번을 쓰며 절망과 싸워왔다. 칡머리에 참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헤엄을 친다. 그래야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방은 불빛에 이끌려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꽃 속으로 날아든다고 한다. 필자에게 영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산소와도 같고 마법처럼 휘감아 끌어당기는 불꽃과도 같다. 이 책은 필자가 삶을 포기 못하고 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쓰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진정을 담아 한 자 적어나갔다. 오늘도 이 땅에서 남의 나라 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시행착오를 먼저 겪은 선험자로서 그리고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순수 국내파로서 땀과 눈물이 배인 조언을 해드리고자 이 책을 썼다. 세계화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고 인터넷이 생활과 정보 이동이 중요 매체로 자리를 확고히 잡아감에 따라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각 기관과 회사, 단체들이 영어 숙달 정도를 입사와 업무평가, 승진 등의 중요 조건으로 삼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에게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이지만 이쪽 방면에 소질이 없는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이며 부담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책은 쓰여졌다. 내 아이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었다. 시중에는 단시일의 노력 없이도 영어가 모국어인 한국어처럼 유창하게 될 수 있다고 현란한 문구로 치장해 필자의 양심을 팔고 사람들의 다급함과 절박함을 이용하는 책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런 패지만도 못한 영혼을 파는 또 하나의 잡사가 되지 않도록 오랜 시간 동안 필자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미국 땅, 영국 땅 한번 밟아본 적 없는 순수 국내파도 의지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기적도 없지만 불가능 또한 없다. 이 말의 진실됨은 필자가 보장한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믿고 행하는 데 있다. 그리고 책 집필에 있어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의 도움 없이 100% 혼자 작업했음을 밝힌다. 외국인에게 원고를 넘겨받아 몇 마디 첨삭한 책들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애정이 있었다. 몇 장의 아웃라인만 보고 믿음 하나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김기중 사장님과 책을 깔끔하게 디자인하고 만들어주신 편집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하루하루 필자의 곁을 지켰던 아내와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인 신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의 험난한 영어 항해에 본서가 든든한 등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고 비판이든 칭찬이든 이 책의 평가는 마지막 장을 덮은 후 내려주시길 바란다. 전용성, 용천. You are now watching Gino Gong TV. 제1부 퍼서널 스토리 치열했던 영어와의 전사. (1) 엔들러스 러브. Nope. Endless Love. Endless Love.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어를 처음 접한 후로 영어는 필자의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정확히 계산이 떨어져야 하는 수학은 찍는 거나 푸는 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 어떤 때는 찍은 게 점수가 더 좋았다. 실제로 고등학교 때는 5분 만에 찍고 잔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표로 상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런 수학에 비해 영어는 필자에게 형은 못할 쾌락이었다. 오죽했으면 고3 때 소원이 다른 이상한 과목 말고 6개월간 영어만 해보는 것이었겠는가. 영어는 필자에게 세상과 미래로 가는 티켓이었으며 신세계로 안내할 마법 양탄자와도 같았다. 필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대와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니 아주 운이 좋은 것 같다. 깨닫는 학문의 즐거움과 들리는 영어의 희열은 가히 비할 데가 없다 하겠다. 여러분도 이 희열을 한 번만 맛보게 되면 필자처럼 자다 새벽 2, 3시에도 영어가 하고 싶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뭔가를 가슴 벅차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2. 광합성 포토신서시스. Photosynthesis. Photosynthesis. 대학 졸업 후 영어에 목숨을 걸었던 2년 동안 몸 상태는 피폐해갔다. 보름 만에 대문 밖을 나온 적도 있었다. 정말 리트럴리 하늘과 땅이 눈앞에서 위아래로 빙빙 돌았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외계인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말도 잘 들리지 않고 웅웅거리기만 했다. 이렇게 미치는구나 생각했다. 그때의 충격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밖에서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점심을 먹고 AP 뉴스를 이어폰으로 들으며 동네를 20분 정도 돌았다. 그 시간이 당시 필자가 유일하게 햇빛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것을 한 친구가 광합성이라 했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몸은 식물처럼 파리했지만 마음은 학문의 즐거움으로 가득했고 영혼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그 당시 필자의 목표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동시통역사가 되어서 곽중철 교수처럼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었기에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은 병약해졌을지언정 진정 행복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3) 1초를 아껴라. 한 4월쯤이었을까? 머리도 마음도 답답하였다. 여전히 AP 뉴스는 들리지 않고 짜증만 쌓여갔다. 그럴수록 영어에 병적인 집착을 하게 됐다. 부족함을 느낄수록 더욱 파고들었다. 그날 난 이발소로 향했다. 정적을 깨는 한마디, 싹 밀어주세요. 머리 감는데 10분, 말리는데 5분, 하루 내 오며 가며 거울 보는데 15분, 하루에 총 30분 정도가 머리와 관련돼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일주일이면 210분, 한 달이면 900분, 1년이면 1800분. 그 시간을 잡고 싶었다. 시원하게 머리카락들을 정리한 후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 준비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준비 시간 동 안 의지가 꺾이는 것도 방지할 수 있었다. 경험에 비춰보면 책상에 앉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은 모처럼 먹은 굳은 결심마저도 흔들어 놓고도 남는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가방을 풀자마자 꿈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속세로 환속하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혹 너무 병적인 것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 습득되는 언어를 그것도 외국어를 성인이 돼서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고 모국어처럼 하길 바라는 분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삭발 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고 불어오는 바람도 느낄 수 있어 뇌가 호흡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과 엄숙해지는 분위기는 곧 익숙해져 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허전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눈빛은 더욱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4) 영어로 듣는 전원 일기. 필자는 순수 국내파로서 영어를 어느 정도가 아닌 정복의 수준에 근접하고자 했기에 공부할 당시 한국어 방송을 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외국 방송을 그것도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365일 10시간 이상 보는 일은 토종 한국인인 필자에게는 가끔 너무도 고된 일이었다. 그 당시 필자는 하루 1시간도 한국말을 못하고 못 들었었다. 그렇다고 한국 방송을 보자니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생각 끝에 화면은 국내 방송을 보되 소리는 카세트로 AP 뉴스를 들었다. 미치지 않기 위해 생각해낸 궁여지책이었다. 오랜만에 보는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 비록 뉴스를 들으며 보는 전원 일기였지만 살 것 같았다. 영어 실력을 평가할 때 순수 국내파와 해외파, 유학생, 교포의 확연한 차이는 청취 실력이다. 필자 또한 사투리와 웅얼거리는 소리까지 정확히 간파해내는 교포들을 보며 심한 좌절감을 느꼈었다. 좌절감을 느낄수록 그걸 동력으로 매진해야 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한동안 열심히 했다고 다 들린다면 우린 일생 동안 수십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 국내파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듣기의 벽을 넘을 수 있다. 그 벽만 넘을 수 있다면 순수 국내파가 해외 교포보다 더 언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비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필자는 선생님들로부터 퇴학 경고를 받았다. 결국 1분 1초가 아까운 고3 때 정학을 받고 다른 아이들이 머리 싸매고 교실에서 공부할 때 물걸레로 교무실 구석구석을 몇 날 며칠 닦아야 했다. 그리고 대학 가서는 경영학과 전체 학년장을 맡아 음주 가무에 빠져 살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서관에 가던 아침에 친구로부터 어제 시험 왜 안 나왔어? 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대학 첫 성적표에는 학사 경고라고 쓰여 있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 지세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도 바로 당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다. 필자도 최적의 환경에서 원래부터 좋은 능력을 타고난 그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 한 구석에선 노력해도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마음속에 그들과 언제나 비교하며 자신을 학대했었다. 하지만 정말 가슴 깊이 원하는 일을 온 마음을 들여 노력하면 바로 자신이 그들이 되고 나아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뒤로 숨어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일을 비난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 조금 뒤처졌다고 기죽을 것도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자신을 괴롭힐 필요도 없다. 영어 조금 남보다 못한다고 한 인간으로서 여러분이 갖는 존엄성과 아름다움이 깎이지는 않는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의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모든 의미가 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진정을 다해 매진한다면 영어에도 그 대가는 분명히 있다. 그건 필자가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 언젠가 TV에서 봤던 한 분의 외침이 뇌리에 강한 여운을 남긴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는가? 조용한 가족. 지금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한참 영어에 빠져 있을 땐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과 부담을 주었다. 식사를 할 때조차도 한쪽 귀로는 영어 뉴스를 듣곤 했다. 당연히 말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집안 전체에 침묵이 흐르게 되었다. 해도 안 들리니 병적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다. 이어폰이 귀에 일부 인양 달고 살았다. 그 당시 삼시세 때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 영어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필자에게는 너무도 비생산적이고 짜증나는 일이었다.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알약이 하루빨리 나오기만을 바랬다. 대부분의 아침은 AFKN 뉴스를 보면서 맨 밥만 먹었다. 모두들 지근하게 여겼지만 필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았다.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요동치는 배를 움켜쥐으면서까지 절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이 내시경을 하고 몇 달 동안 약을 먹어야 했지만 가족들에게 너무도 미안했지만 그 당시 필자에게 매달릴 것이라고는 영어밖에 없었다. 사계절 유니폼. 둘을 다투며 영어와 씨름하던 시절 필자의 패션은 365일 추리닝이었다.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모든 활동을 소화할 수 있고 잘 때는 잠옷도 되며 무엇보다도 부드럽고 편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리닝 몇 벌로 사계절을 버텼다. 요즘 모 방송국 시트콤에서 노란색 이소룡 옷을 365일 입고 나오는 학생처럼 말이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다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다. 이웃들은 안타까운 젊은 백수로 봤겠지만 상관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을 꾸는 자에겐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 진정 꿈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다. (8) 14kg 모자라는 0.1톤. 방에 틀어박혀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동안 몸은 하루가 다르게 비대해져 갔다. 원인은 운동 부족이었다. 보이는 것은 허연 천장이 전부였고 움직이는 공간이라곤 몇 평 안 되는 방이 전부였으며 20에서 30분의 광합성이 하루 운동의 전부였으니 몸은 나날이 불어갔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72kg 하던 체중이 86kg까지 늘었다.
다들 굴러다닌다고 했다. 간혹 못 알아보는 이도 있었으며 필자 또한 움직이는데 많은 힘이 들고 호흡이 빨라지는 등 부작용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몸은 젖었다. 돌아보면 내 모든 것 다 바쳐 영어를 껴안았던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에도 또 몸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365일 방에 있자니 답답하고 능률도 오르지 않아 근처 대학 도서관으로 우산을 받쳐 들고 걸음을 옮겼다. 한 손엔 우산을 다른 손엔 가방을 그리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헉하는 순간 나는 미끄러져 대여섯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와 있었다. 앞쪽 뒤쪽에 있던 학생들과 필자 사이에 민망한 침묵이 흘렀다. 올라오던 한 여학생은 당황한 눈빛으로 총총히 되돌아갔고 뒤쪽의 커플은 내려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서로 눈치를 보는 듯 했다. 필자는 온몸의 통증도 잊은 채 카세트 플레이어의 성능을 체크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뒤꿈치에서 등허리까지 쑤셔왔다. 돌이켜보면 무한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는 문자 그대로 이어폰을 귀에 달고 살았다. 심지어 친구와 얘기할 때도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 필자를 친구들은 환자 취급했지만 그만큼 영어를 정복하고 싶었던 것이다.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영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영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들어도 안 들리는 걸 어쩌란 말인가. 박살.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자전거를 타고 시내에 나갔던 필자는 문자 그대로 리트럴리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버렸다. 퍼붓는 빗속에 자전거를 끌고 이어폰으로 영어 뉴스를 들으며 집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 방으로 젖은 채 들어서는데 카세트 플레이어가 또 말썽이었다. 순간 치밀어 오는 분노의 카세트 플레이어를 벽에다 확 집어 던졌다. 퍽! 카세트 플레이어는 두 동강이 나버렸다. 갑작스런 소나기에 젖어 화가 나기도 하고 들어도 안 들리는 영어에 금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녹음 대본, 스크립트를 보며 들어도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을 때는 형언할 수 없이 화나고 괴로운 심정이 든다. 그런 괴로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순 있겠지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너무도 가혹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곤 했다. 그런 괴로움이 몇 차례 아닌 몇십 차례 반복되고 나면 꿈에 그리던 그 이상향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생각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통역하는 통역사도 못 듣는 것이 적지 않게 있다는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찌 다 들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네이티브 스피커끼리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서로 저 사람은 다 듣겠지라고 생각하며 괴로운 환상에 사로잡힐 뿐이다. 이제 그만하자. 왜 자신마저도 자신을 괴롭혀야 하는가? 들을 만큼만 듣자. 다 듣는 사람은 없다. 잠 오는 약.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하겠지만 필자에게는 특히나 그랬다.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였으며 연인이었으며 세상에 거친 바람막이셨다.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와 몹시도 괴로웠다. 집에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다음을 기약하며 외면해야 했다. 다음에 여름이 끝나갈 무렵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위암이 전이되어서 돌아가셨다.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린 어머니를 살려보고자 좋다는 민간요법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민간요법 한다고 그렇게 드시고 싶다는 국수 몇 젓가락 드신 어머니께 화냈던 일은 지금도 필자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다. 눈 감는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고생 더 안 하시고 천국에 가셨으니 잘된 일이라고 사람들을 위로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다. 제발 이름 좀 부르지 말라고 애원했다. 며칠 후 약국에서 수면제 배달을 사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고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랬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의 세상에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영어였다.
그래온 없이 영어나 해보고 끝내자라고 마음먹었다. 그 영어가 필자를 살렸고 이제 그 영어로 필자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12) 열받는 디디오. 간혹 영어 공부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다. 남의 나라 말을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배워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럴 때는 디디오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다. 한참 볼 때는 주말에 23편 정도까지 보았다. 비디오를 보면서 식사며 모든 일과를 해결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볼 때는 자막을 검은 색종이로 가리고 봤다. 그러면 소리에 훨씬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잡힐 때도 많았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필자를 찾는 친구들도 비디오를 보면서 상당히 괴로워했다. 몇 차례의 부탁과 회유 끝에 포기하고 자는 녀석들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친 욕심이었다. 청취 연습은 표준어로 똑똑히 발음되는 뉴스를 갖고 하는 것이 좋다. 영화는 속어도 많이 쓰고 발음도 정확치 않기 때문에 무리다. 그런 영화를 자막을 가리고 봤으니 아무리 재밌고 슬프고 깊이 있는 영화도 언제나 무덤덤하게 끝나기 일쑤였다. 필자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까지 원어 영화를 시청해준 것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낀다. (13) 이별은 싫어. 영어의 문자 그대로 리트럴리 목숨을 걸었던 그 시절에는 귓가에서 영어가 떠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땐 영어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런 장소 중 한 곳이 이발소였다. 이발소 의자에 앉아 이발사 아저씨의 눈치를 받아 이발에 방해가 되므로 이어폰을 빼야만 했기에 영어와 잠시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아저씨, 테이프 좀 틀어놔도 됩니까? 곧 이발소 안은 AP 뉴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어쩌랴, 미안한 것은 잠시지만 실력은 평생 간다. 이발과 함께 샤워 또한 영어를 중단시키는 일 중 하나였다. 생각 끝에 스피커 카세트 플레이어를 비닐봉지에 싸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샤워를 하며 들었다. 몸도 마음도 개운했다. 물론 혼자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그나마 오늘의 실력을 얻지 않았나 싶다. (14) 수면학습. 많은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는 뱀이나 다른 이상한 동물 섭취에 의존하듯이 해도 안 느는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색다른 방법에 유혹받기 마련이다. 필자도 수면학습을 실험해 본 적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이어폰으로 영어를 들으면서 자는 것이다. 그러면 무의식 속에서 영어가 학습돼 처음 듣는 표현도 어디서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영어 습득이 빠르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의 경우 잠을 깊이 못 자 머리만 뒤숭숭하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다음날 졸음과 싸워야 했다. 이렇게 1년 내내 시달리다 보면 영어로 꿈을 꾸는 일도 잦아진다. 신기한 것은 꿈속에서의 표현이 문법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이다. 필자에게 수면 학습은 의지의 반영이었다. 그만큼 영어를 잘하고 싶었고 자는 시간마저도 좀 더 유용하게 쓰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잘 때 잘 만큼 푹 자고 일어나서는 낭비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한 시간 관리인 것 같다. Hey, what happened? 15. 금단 증상. 영어와 함께 해가 뜨고 영어와 함께 해가 지고 영어와 함께 그렇게 봄이 오고 영어와 함께 그렇게 겨울이 왔다. 영어는 그 당시 필자의 유일한 친구였고 사랑의 대상이었으며 꿈과 희망을 주는 구원자였으며 삶의 의미를 던져주는 철학자였다. 그리고 또한 막막함의 원천이었으며 스트레스와 분노를 일으키는 정말 싫은 괴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영어를 쉬자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눈에 알파벳이 보이지 않고 귀에 영어 뉴스가 들리지 않고 입으로 영어가 흘러나오지 않자 점점 불안 초조해지고 작은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 난폭해졌다. 영화에서 본 마약 중독자처럼 말이다. 한국 신문을 봐도 하던 습관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봐야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문을 넘기자마자 그림에 시선을 맞추려고 노력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영어와의 이별은 얼마 가지 않았고 다시 사랑은 시작됐다. 믿고 힘들어도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도 어차피 할 영어라면 영어에 정을 붙여보시기 바란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 보면 언젠가 그리워질 때도 있을 테니까 말이다. 영어는 반드시 여러분의 애정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이다. I got a bad feeling about this. 16. 눈, 비, 흐림, 맑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영어도 하다 보면 처음에 먹었던 강철 같은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한숨만 쌓여간다. 홀로 책상에 앉아 책과 씨름하고 있자면 이렇게 아름다운 날 나는 여기서 뭐 하나에서부터 골치 아픈 일들까지 세상 수만 가지 일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적지 않은 시간을 독방 생활로 보낸 뒤에 깨달은 것이 있다. 마음은 하늘의 일기처럼 맑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눈비가 휘몰아 칠 때도 있다. 하지만 맑은 날도 하루고 흐린 날도 새털처럼 맑은 날 중에 하루일 뿐이다. 오늘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일이면 쨍하고 둥근 해가 뜰 수도 있다. 그것처럼 살다 보면 정말 기쁜 날도 있고 슬프고 화나는 날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일 뿐이다. 화창하고 아름답다고 하루가 4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흐리고 우울하다고 하루가 12시간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하늘이 어떻든 마음이 어떻든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하루 목표량을 끝내자는 것이다. 물론 마음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까지 몰아치는데 고요히 앉아 글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음속의 태풍은 스스로 수그러들도록 내버려두고 좀 더 큰 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마음의 일기야 흐렸다가도 개이고 갰다가도 흐려지지만 그날 노력한 것은 평생 남는다. 제발 왜 비바람이 부냐고 원망하며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17. 성직자. 2년여 동안을 책과 뉴스에 파묻혀 차단된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 만사가 부질없어 보였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근처 성당에서 휴지를 줍고 광합성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나 같은 사람도 성직을 거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부귀영화나 성공, 결혼, 행복은 부질없어 보였다. 하고 싶던 영어도 원 없이 해봤으니 남은 미련이 없었다. 그 당시의 마음 같아선 당장 신학교에 입교하고 싶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성급한 판단을 내릴까 두려워 1년을 두고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때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하늘의 뜻으로 알고 성직을 거르려 했다.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인지 운명인지 아직도 속세에 이렇게 남아있다. 진실되게 삶을 이어가길 바랄 뿐이다. I feel good. 18. 노랑머리를 잡아라. 책과 TV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스피킹 능력이다. 기본적인 회화든 심도 있는 토론이든 영어로 실제 해봐야 느는데 국내파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한국인끼리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서로 어색하고 서로의 브로컨 잉글리쉬, 엉터리 영어에 오염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는 그들만의 영어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10명에서 15명씩 하는 사설학원의 회화 수업에 등록한다 하더라도 한 수강생에게 할애되는 시간은 5분 정도도 안 된다. 그것마저도 어이없는 농담에 몇 번 웃다 보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회화 수업은 서로가 긴장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일에도 잘 웃고 크게 웃는다. 그래야 잘한다는 인상을 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자도 365일 벽만 보고 영어를 하다 보니 점점 말수가 줄어갔다. 그래서 기자들이 쓰는 소형 녹음기를 사서 노랑머리 사냥에 나섰다. 처음엔 입을 떼기가 두려웠지만 몇 번 하다 보니
말도 능청스럽게 많아지고 수다쟁이처럼 빨라졌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학생부터 용산에서 근무하는 미군, 대학 교수까지 괜찮은 영어 실험 대상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우연히 길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며 여름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잔을 기울일 만큼 가까워진 친구들도 있었다. 우리나라 같은 대중 목욕탕을 처음 본 그 친구들의 부탁으로 목욕탕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벗고 보니 2미터가 넘는 그들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길기도 참 길었다. 이 땅에서도 탁월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순 있다. 하지만 그 실력은 노랑머리와의 접촉을 통해 자연스러워질 때 빛을 발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남의 나라에 비싸게 유학 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도 크고 신체는 물론이고 정신건강에도 훨씬 좋다. 자, 크게 숨 한 번 들여 마시고 노랑머리 사냥에 나서자. 책, TV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분명 있다. (19) 하루 일과. 영어에 목숨을 걸었던 2년여 동안의 일과를 영어와 씨름하고 있을 많은 분들이 참고를 위해 공개한다. 체질상 최소 6시간의 수면이 필요했기에 기상은 오전 7시가 돼야 했다.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TV 앞에 앉아 ABC나 CNN 뉴스를 보고 9시부터는 영어 뉴스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AP 뉴스를 시간마다 녹음해 반복적으로 3시까지 들었다. 30분 정도 광합성을 하고 늦은 세수를 한 다음에는 타임, 누즈위크, 이카노미스트 등 시사 잡지를 6시까지 읽었다. 그 다음은 한국 신문 기사를 영어로 번역해봤고 9시 뉴스를 들으면서 영어 통역 연습을 했다. 10시부터는 1시간 30분 정도 영작, 스피킹, 리스닝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11시 30분에 씻고 12시에는 칼처럼 잠들려 노력했다. 허나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초롱초롱했다. 시계처럼 자야 한다는 부담과 이웃의 고성방가까지 겹쳐 잠드는 일은 내게 적지 않은 고역이었다. 그렇게 전쟁 같던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나는 또 전진하고 있는 거였다. Are you crazy? 20. 미친 사람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영어는 마음의 부담이거나 스트레스의 원인일 것이다. 오늘도 우리말도 아닌 영어를 정복하고자 문자 그대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될 몇 분의 신뢰를 들까 한다. 영어 숙달에 매진하던 분 중 바위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분이 있었다. 한 번 도서관 책상에 앉으면 식사를 치즈와 오렌지로 앉은 자리에서 대신하며 하루 목표량을 끝날 때까지는 꼼짝도 않는다 하여 붙여진 별명이었다. 그리고 영어에 전념하기 위해 집에서 나와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며 유혹과 방해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전화마저 끊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 시내 한 학원의 리스닝 강사 중 한 분은 영어 정복에 매달리던 시절 잘 때도 세수할 때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다가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지만 지금도 한쪽 귀만으로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다. 누가 시켜서는 그렇게 매달리지 못할 것이다. 힘들고 괴롭지만 그 괴로운 뒤에 주어지는 마약과도 같은 영어의 달콤함을 맛봤기에 영어에 더욱 빠져드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외국어의 절대 강자라고 할 만 한 분 중 곽중철이라는 분이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통역계의 명문인 파리 제3대학 통역번역대학원 에짓을 나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통역 안내과장으로 발탁되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대회의 언어 서비스를 책임졌고 그 후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의 통역도 책임지셨던 분이다. 탁월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은 대표적인 분 중 한 분이라 하겠다. (21) 체제의 부적응. 지금은 사회 여건이 많이 달라져 영어 같은 어느 한 분야만 잘해도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전체 성적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었다. 시인 같은 문인이 될 사람도 복잡한 수학, 화학 공식들을 외워야만 했다. 볼레셈이 흐려 가족, 친구의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 필자에게 수학, 과학 등 숫자와 관련된 학문은 고문 그 자체였다.
그리고 주입식으로 강요되는 학교 체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볼까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수학은 검정고시를 봐도 해야 하기에 어서 졸업하기만을 바랬다. 청운의 꿈을 안고 들어간 경영학과는 내가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다. 보지도 못한 커다란 계산기를 갖고 숫자와 씨름하는 수학의 천국이었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과 다른 것은 돈 얘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뿐이었다. 결국 2학년을 마치고 영어 영문과로 전과를 했다. 그야말로 전과자였다. 하지만 영어 영문과 수학도 회화나 실용 영어는 재미있었으나 우리로 치자면 윤비어천과 같은 17세기 영어 등 중세 영어를 배울 때면 새롭게 생긴 학구열도 빛을 잃어갔다. 대학을 정말 가까스로 졸업하고 나서야 그렇게 찾던 패러다이스를 발견했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꽃피는 봄부터 눈 내리는 겨울까지 그렇게 원 없이 영어와 오직 영어와 사랑을 나눴다. 진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제는 체제 부적응자도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다양화되고 열린 사회가 오길 바란다. I feel good. 22. 잊지 못할 수강생들. 매달 수많은 수강생들이 오고 가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수강생들이 있다. 필자가 IBM 시사영어사학학원 종로 본원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그 달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학원을 떠날 때까지 190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수강했던 김세훈이라는 친구가 있다. 강의 시작할 당시 사람도 너무 적고 강사도 적고 하여 뒤에서 불평을 많이 했었다고 술김에 털어놓더니 친구는 후에 열렬한 광신도가 되어 친구와 선배 그리고 친구 누나까지 유혹해 자칭 독수리 오영재를 만들어 놀라울 정도의 학구열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친구는 꿈속에서도 필자에게 시달리다가 다리에 쥐가 난 적도 여러 차례 있다고 얘기해 좌중을 웃겼었다. 이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에 남다른 열의를 보여주셨던 K은행의 김동섭 과장님도 잊지 못할 분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와 수개월을 하루처럼 언제나 성실하고 겸손하게 수업을 듣던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는 한날 수업 끝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찾아와 덩치 안 어울리게 쭈뼛쭈뼛 망설이다가 스승의 날이라고 그리고 목표로 하던 900점을 넘었다고 꽃을 건네주었었다. 정말 보내고 싶지 않은 수강생 중 한 명이었다. 그런가 하면 한 수강생은 등록하기 전부터 강사실로 찾아와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니 매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딱 10분 쉬는 황금 같은 그 시간에 수업 방향이며 영어의 본질이며 심도 있는 질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댔다. 그래서 필자는 강의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강의실을 빠져나와 숨곤 했는데 간혹 그 친구가 수업 후 질문을 안 하면 뭔가 빠진 듯하고 허전했었다. 그리고 토익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똑같은 수업을 주중에 2시간 주말에 1시간 총 3시간을 들었던 고등학생도 필자를 수경케 했다. 물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하는 필자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한 강좌만 들을 것을 종용했지만 그 친구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다 들어야죠.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얘가 잘 안 된다고 녹음을 하던 수강생들도 있었는데 마음 놓고 허락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종로 특히 IBM 시사영어사학학원 종로 본원은 강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 학원 스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곳이다. 필자가 강의한 내용이나 방식이 수강생들을 통해 들으면 몇몇 강사에 의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마음 놓고 강의 녹음을 허락해주지 못했다. 지금도 그 수강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필자의 강의를 열과 성을 다해 들어주었던 수많은 수강생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그분들이 있어 강사라는 직업이 행복할 수 있었다. (23) 진지한 눈빛. 피곤한 눈을 비비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하는 수강생들의 눈을 보면 강의 시간을 1분 1초도 헛되이 쓸 수 없었다. 부족한 필자를 믿고 따라오는 많은 분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진정 최선을 다했다. 매달 수험자의 입장에서 시험을 보며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나누려 했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하지만 토요일 저녁까지 강의하고 일요일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갈 때면 정말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다. 토익 시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2시간에 200문제를 집중해서 푼다는 것은 결코 never and ever 쉬운 일이 아니다.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필자가 그러할 진데 일반 수험자들이 겪는 심적 부담은 말해 무엇하랴.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려 진실하게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책의 저술과 강의를 통해 여러분께 진정 괜찮은 나침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여러분의 진지한 눈빛을 잊지 않을 것이다. (24) 인터넷 방송.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는 한 인터넷 방송국 사장으로부터 이 메일이 와 있었다. 골자는 방송용 토익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젊은 사장의 패기와 야심에 찬 설명에 하기로 결정을 했다.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고 종로까지 강의 시간에 맞춰 오려면 점심을 건너뛰기 일쑤였다. 공복으로는 우렁찬 목소리로 청중을 집중시킬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김밥을 사서 지하철에서 먹으면서 왔다. 지금 생각해도 추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추하든 말든 강의를 100% 전달하는 것이 당시 강사로서 필자의 가장 큰 의무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필자를 기다리고 있을 거였기 때문이었다. 주 5일 수업에 주말 강의에 토익 시험에 방송 촬영까지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쉴 새 없이 한 달이 지나가곤 했다. 계절이 어떻게 오가는지도 모르게 1년이 지나가곤 했다. Hello. 25. 반신불수. 9월 29일 아침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눈의 초점이 잘 맞질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잠시 누웠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심한 구토증을 느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학원에 출근할 수 없음을 알렸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때는 의약분업 갈등으로 병원에서도 제대로 진찰을 받을 수 없는 때였다. 우선 응급실로 가서 진찰을 받고 학원 측에 양해를 구해 입원을 했다. 급한 마음에 그리고 헛걸음을 했을 수강생들 얼굴이 떠올라 이틀 만에 퇴원을 했다. 하지만 증상은 심해져만 갔다. 신체의 반이 움직여지지 않았고 물 한마디 하려 몇 시간을 애써야 했다. 눈앞에 보이는 문손잡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헛손질을 해야 잡을 수 있었다. 대형 병원에서 MRI를 찍은 후에야 원인이 밝혀졌다. 뇌출혈이었다. 신문, 뉴스에서나 들어본 단어였다. 뇌출혈 환자의 대부분이 몇 시간 아니면 몇 일 만에 죽는다는데 살아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상황이었다. 쓰러지기 전 필자는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죄의식을 느끼는 결벽적인 성격 탓에 주중 5일 수업과 주말 반 수업까지 1초의 여유도 없이 모든 정열과 혼을 다해 전력 투구해야 했다. 그리고 수강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실력을 유지하고자 매달 토익 시험을 받아 거기다 방송 녹화에 책지필에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이 없었다. 간혹 신경을 많이 쓰면 머리가 멍해지고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를 때가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뇌의 소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유산 뇌출혈이었다. 과도한 인력심과 수강생들에 대한 강사로서의 책임감에 지나치게 무리를 했던 것 같다. 수강생 중에는 며칠을 헛걸음해 학원 측에 항의하고 못한 수업만큼의 환불을 요구한 사람도 있었고 필자가 강의를 못하게 되자 학원을 옮긴 줄 알고 어디로 옮겼냐고 알려주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수강생들도 많았다. 그분들에게 잊으면을 빌어 죄송하고 진정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갑작스레 쓰러진 후 6개월간의 기간은 필자생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괴로웠던 날들이었다. 착한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눈 감으면 그대로 세상이 끝나주길 바랬다. 아니라면 내 스스로 끝나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무엇도 필자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낼 순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도 속에서 필자 자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몸과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감히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린다.
살아있는 한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자.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다. You are now watching You are now watching You are now watching Gino Gong. Gino Gong. Gino Gong TV. I'll be back. Bye bye. Hey, it's Chef Lee. She only class. Can I ask where you're from? Me. 3 type of the tofu. Tofu, Yes. This is cooking specialist. You know everything. the, your friend in Thank you for filming. My name is Juan Shortly. Like you do it by your bare hands and not working anymore. I didn't see anything. You can do it. Yeah. Okay, that's okay. Not bad. That's my favorite meal. Oh, really? You must be hungry.